송지철 원장이 전하는 만성 통증 탈출, 핵심 관리법 3가지. 안녕하십니까? 평생 관절과 통증 치료에 매진해온 송지철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뵈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첫걸음을 뗄 때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걷기가 두렵습니다. 와 같은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매일같이 약을 드셔도 통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때로는 병원에서 나이 탓입니다.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50여 년간 수만 명의 통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의 고통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실제로 3주만 지나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76세 박순자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장 보러 가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셨죠.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관리법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박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기적 같아요. 30년 만에 통증 없이 잠을 잤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85세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진통제를 3알씩 드셔야 겨우 버티셨던 분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시고 단 3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3주 후에는 모든 약을 끊으셨습니다. 손주와 공놀이도 하고 40년 만에 낚시도 다녀왔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은 제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손주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핵심 관리 포인트는 병원에서는 미처 자세히 설명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는 우리 몸의 중요한 연결고리들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값비싼 장비, 부작용 걱정 없이 그저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같이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각 방법을 따라 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고 작은 변화라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많은 어르신들이 통증 치료 시 간과하기 쉬운 부위가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왜 치료 전문가들조차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울까요? 대부분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모든 부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왜 중요할까요? 이 근육이 경직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골반 전방 경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리는 온종일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는데 골반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어야 허리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굳으면 이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 무릎 관절에 불균형한 압력을 가해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연골 손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허벅지 근육이 굳으면 허리와 무릎 모두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연결의학의 관점입니다. 71세 유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 어르신은 50견으로 팔을 들기 어려웠고 허리 디스크로 30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들었으며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를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15년간 주사와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뿐이었죠.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진통제와 주사 처방에 그쳤다고 합니다. 유 어르신은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체념하며 손주와 놀아주는 것조차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 어르신께 이 허벅지 앞쪽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밤 3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유 어르신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 같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는 손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셨고, 5개월째 되던 날에는 무려 2시간 동안 서서 손녀 결혼식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허벅지 마사지가 허리, 무릎, 어깨 통증까지 개선한 것입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 방법.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허벅지 앞쪽, 즉 무릎뼈 위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넓은 근육 부위를 찾습니다. 저녁 시간, TV를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나머지 4손가락을 이용해 허벅지 근육을 살짝 꼬집듯이 잡습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거나 주무르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반죽을 다루듯 근육을 가볍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무릎 위 약 10cm 지점에서 시작하여 사타구니 방향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마사지합니다. 한 지점에 약 5초 정도 머무르며 부드럽게 자극하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 중간 부분, 그리고 사타구니와 가까운 안쪽 부분을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십시오. 이 부위들은 노년기에 특히 굳어지기 쉽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딱딱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매일 밤 한쪽 다리당 약 1분씩만 투자하십시오. 이 마사지의 과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굳은 근육, 근막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둘째, 골반과 척추의 정렬을 도와 바른 자세를 회복시키고 관절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압력을 줄입니다. 셋째, 신경 압박을 완화하여 통증 신호를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발바닥, 족부 반사구 및 족저근막. 오래 걷지 못하거나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부위가 바로 발바닥입니다. 우리 몸의 기초이자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 근육, 관절과 연결된 수많은 신경말단과 반사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 마사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현대의학에서도 족부 반사요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효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만성 통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발로 걷고, 서고, 활동합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굳은 살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그 영향은 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무릎, 허리, 심지어 목까지 미치게 됩니다. 마치 집의 기초가 흔들리면 벽에 금이 가듯 말입니다. 69세 홍민동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홍 어르신은 10년간 요추관 협착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드셨고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합병증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홍 어르신께 발바닥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주무시기 전 5분, TV 보실 때 5분, 이렇게 하루 2번 발바닥을 정성껏 마사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3주 후, 홍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제 진료실로 걸어오셨습니다. 2개월 후에는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4개월째에는 동네 노인정 게이트볼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신다고 합니다. 발바닥 마사지 방법.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양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감싸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특히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을 천천히 문질러줍니다. 간지러움을 많이 타신다면 로션이나 오일을 약간 바르시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위는 발바닥 중앙의 아치 부분과 뒤꿈치입니다. 이 부위는 척추 및 골반과 관련된 반사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바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발가락 쪽, 머리,
목 관련, 중앙 부분, 내장 기관 관련, 뒤꿈치 부분, 허리, 골반 관련을 골고루 자극합니다.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 아래 공을 놓고 앞뒤로 부드럽게 굴려줍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에서는 잠시 멈춰 심호흡하며 5초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 한쪽 발당 약 1분씩 매일 밤 실천하십시오. 발바닥 마사지가 전신 통증에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바닥의 반사구를 자극하면 해당 부위와 연결된 장기 및 근골격계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둘째, 이 자극은 뇌에서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셋째, 발의 신경 자극이 척수를 따라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관문 통제 이론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며 말초 신경병증 완화 및 족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 무릎 뒤 오금, 위중혈 주변. 특히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로 찌릿한 통증이 내려가는 분들께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위가 바로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이 부위는 서양 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동양 의학에서는 예로부터 통증 치료의 핵심 혈자리인 미중혈이 위치한 곳으로 허리와 다리 통증 치료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오금 부위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며 이 부위의 근육과 근막이 경직되면 좌골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 부위의 적절한 자극이 좌골신경통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생활하면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는 오금 부위의 근육과 인대를 짧아지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긴장은 허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좌골신경을 압박하여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3세 연기자 어르신은 20년간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수술도 받으셨지만 통증은 여전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1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매일 진통제에 의존해 생활하셨습니다. 체념하셨던 연 어르신께 제가 오금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남편분의 도움을 받아 매일 밤 오금을 마사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4일 만에 연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전화하셨습니다. 원장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6시간을 잤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한 달 후에는 허리 보조개 없이도 시장을 다니실 수 있게 되셨고 3개월 후에는 모든 진통제를 끊고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 모임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 방법. 편안하게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또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편 의자에 올리고 무릎을 살짝 편 상태로 해도 좋습니다. 무릎 뒤쪽 오금의 정중앙,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습니다. 이곳이 위중혈 부근입니다. 양손의 엄지나 검지, 중지를 이용해 이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지르거나 가볍게 눌렀다 떼는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약한 압력으로 5초간 눌렀다가 2초간 떼는 방식으로 1분간 반복하거나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양쪽 다리 모두 한쪽당 약 1분씩 마사지합니다. 오금 마사지가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금 부위의 근막을 이완시켜 좌골신경의 압박을 완화합니다. 둘째, 이 부위의 혈관과 림프 순환을 촉진하여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 및 노폐물 배출을 개선합니다. 셋째, 특정 신경 지점 자극은 통증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좌골신경통, 허리 디스크, 다리 부종이나 저림, 야간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 당부사항. 이 3가지 포인트를 매일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의사항들을 지키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으며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아플수록 효과가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드럽게 마치 아기 다루듯 살살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피부와 근육은 약하므로 가벼운 압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뼈가 아닌 근육과 살 부분을 마사지하십시오. 관절이나 뼈 돌출 부위를 직접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근육이 있는 부드러운 부위를 대상으로 하십시오. 따뜻하게 한 후 시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5분 정도 찜질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에 마사지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마사지 중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십시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각 부위당 1에서 2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우 급성 염증, 붓고 열나는 부위, 최근 6개월 이내 수술 부위, 심한 골다공증, 혈전 위험이 있는 분, 해당 부위에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마사지를 피하거나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바닥 마사지 시 피부 상태를 잘 살피고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해야 합니다. 마사지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 앞서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병행하시면 통증 완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걷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 팔다리 뻗기, 허리 돌리기 등을 하고 하루 20분 이상 평지를 걷는 운동을 하십시오. 걷기는 모든 관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윤활액 분비를 촉진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목욕 또는 조욕. 자기 전 38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20분간 몸을 담그거나 조욕을 하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욕조에 앱소똠, 황산 마그네슘, 한 컵을 넣으면 근육 이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항염증 식단 유지, 가공식품, 설탕, 정제 탄수화물,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와 녹색 잎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십시오. 생강, 강황, 마늘과 같은 천연 항염증 식품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근육 유지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 두부, 콩류, 생선, 살코기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85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할머니는 40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며 5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으셨고 매일 15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원장님, 이제 죽는 날까지 이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나요? 라며 눈물 지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개선하시고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시작하셨죠. 6개월 후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40년 동안 약에 의존했던 제가 이제는 약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 손녀 결혼식에서는 춤도 췄답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김할머니께서 이제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40년 고생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잠들기 전 단 3에서 5분만이라도 여러분의 몸을 위해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한 달 후, 석 달 후에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